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건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그 설경구 특별전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안당을 포함해서 총 7편의 작품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저기 그 객석에서는 마스크 쓰셔도 되고 이렇게 저희는 좀 여전히 조금 아니시나요? 아니 마이크 썼다가 이렇게 벗으면 갑자기 확 부끄러워져요. 네, 오늘 그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후반부 한 20분 정도는 이제 객석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리 공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오늘 그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추첨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첨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30분께는 그 이번에 부천영화제에서 만든 특별 책자가 있습니다. 예, 설경구는 설경구다 라는 책자를 30분께 드리고 그 20분께는 직접 이렇게 사인을 하신 포스터를 드릴 예정인데요. 어쨌건 행사가 다 끝나고 뭐 이 자리에서 추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가셔서 그 로비에서 그 자기 그 좌석 번호 확인하시면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건 그래도 그 뭐 불안당으로 두 분이 이렇게 함께 만나신 게 거의 얼마 만이신 거죠? 불안당으로 이렇게 지휘하시는 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불안당으로 뭐 워낙 지휘도 많이 하셨고 두 분이 계속 만나 오셨을 텐데요. 그래도 어쨌건 이번 부천에서 이제 특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영을 하게 된 게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두 분 그 이번 그 부천에서 이렇게 상영하게 된 거에 대한 어떤 그래도 간단한 좀 소회라 그럴까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변선희 감독님부터 좋을까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한 2, 3분 전쯤에 경호 선배님한테 왜 그 부천영화제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막전 하셨고 그래서 개막식 하셨고 그런데 제가 근데 왜 불안당으로 지휘를 해요? 저야 뭐 반갑죠. 저야 되게 영광인데 의아하긴 아직도 의아해요. 사실 경호 선배님 대표작이 워낙 많으시고 근데 불안당으로 지휘를 선배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네, 제가 7개 다 골랐습니다. 불안당으로 지휘를 뭐 하시고 저는 사실은 그래서 특별전이어서 지휘를 다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하나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야 뭐 영광이죠. 감독으로서. 저는 그 크게 고민 안 하고 불안당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그 부천국제영화제 측에서도 좋아하시는데요. 잘 골랐나 보다. 한 4년 전인가 여기 부천국제영화제 그때 지부 한번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부천영화제에서도 불안당으로 지부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특별전에서 총 그 7편, 직접 고르신 영화 7편인데요. 그러니까 불안당 외에 박하사탕, 공공의 적, 오아시스, 실미도, 그리고 감시자들과 또 불안당 이후 작품 중에서는 이제 자산오고를 좀 고르셔서 이렇게 총 7편이 상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불안당에 대한 얘기도 나눌 테지만 그래도 그 골라주신 그 이번에 이 메가토프 자리가 한 번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누면서 이어갈 것 같습니다. 뭐 변성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잠이 좀 깨셨나요? 제가 사실 오늘 늦었어요. 오자마자 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낮잠을 자가지고. 네, 그래서 많이 네,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워서요. 하여튼 이번 특별전에 좀 7편에 상영된다고 이렇게 리스트를 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변성현 감독님이 이번 특별전에 프로그래머다라고 하시면 혹시 여기에 조금
더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지, 혹은 7편 중에서 불안당을 제외하고 좀 특별히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신지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선배님 작품 중에 그냥 오아시스랑 박하사탕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게 뭐 저랑도 그 두 작품, 이번에 찍은 것까지 3작품을 했지만은 그래도 설경구라는 배우한테는 그 얘기하면 저는 그 2작품인 거, 물론 제 작품이 그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산영화제에 뭐 배우가 뽑아주고 그리고 이런 관객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런 것도 되게 영광스럽고 그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이창동 감독님이랑 경훈 선배님이 함께한 그 2작품을 가장 좋아하고 대표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설경구 배우님께서는 정말 어렵게 7편을 뽑아주셨지만 혹시 여기 조금 더 한두 편 더 추가하실 때는 어떤 작품 혹시 고르실까요? 저희가 킹메이커는 한 달 전에 GV를 해가지고 일찍 제꼈고요. 글쎄 뭐 개인적으로 뭐 열혈남아? 사실 뭐 우리끼리 얘기하면 신비도를 뺄까 넣을까 살짝 고민하다가 최초의 천만이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정범 감독님의 열혈남아 그 애정이 좀 크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이제 불안당으로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셨을 때 일화는 뭐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되게 뭐 유명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 변성현 감독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전 인터뷰를 이제 찾아보셨는데 그 나의 PS 파트너 인터뷰 당시에 이제 지성이라는 배우와 함께 하시면서 그 지성 배우를 만나서 이게 좀 너무 반듯한 이미지여서 구겨버리고 싶다라고 했던 인터뷰를 보시고는 그럼 나도 좀 그렇게 구길 거냐라고 했더니 설경구 배우 선배님은 이미 많이 구겨져 있어서 빳빳하게 펴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뭐 워낙 유명한데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두 분이 작품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나눴던 대화인 것이고, 그럼에도 이제 이 불안당은 그 설경구 배우가 이전에 해왔던 작업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조금 좀 다른 스타일의 작품이기 때문에 또 어쨌건 이 작품 들어가실 때 어쨌건 이렇게 촬영을 해 나가시면서 이 변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확신이랄까, 이 작품이 진짜 내 옷에 맞는 작품인가, 이런 좀 의심 같은 것들이 조금 없으셨는지 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촬영 전에는 계속 의심을 했었고요. PS 파트너랑 뭐 결이 다른 영화여서 촬영 시작하고도 좀, 그리고 또 저희 감독님도 거의 신인이었었어요. 근데 4등이 또 4등 개봉하고 나서 이제 저희 영화를 했는데 촬영 감독님도 낯설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영화를 어떻게 찍지? 근데 교도소나 어떤 미술을 보면 또 전혀 다른 현실감 없이 약간 그 리얼하지 않고 상상 속의 어떤 교도소를 만들기 원했고, 그래서 무슨 그림을 원하는 거지? 제가 좀 무식하게 그랬는데, 아니 요즘 교도소 무슨 마실 다니듯이 옆방 왔다 갔다 하냐고, 무슨 합숙소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되게 그때 솔직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초반에도 그랬고.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나면서 현장 가는 게 되게 재밌고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그림을 또 만들까라는 그 궁금함이 되게 재밌었고, 또 저랑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들이 이 고개를 좀 45도로 틀어, 눈을 내려줘, 고개를 뭐 이렇게 노트를 준 분이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당황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차츰 이게 저랑도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또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이런 각이 되게 필요한 영화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은 제가 직접 보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은 퇴차 갔을 때 궁금한 팀이구나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궁금한 팀들이긴 합니다. 변성현은 어떠세요? 그렇게 이제 설경구 배우의 큰 인상을 남기시고 어떤 그런 자신감이 촬영 내내 계속 유지가 잘 되셨나요?
이대로 내가 확실히 좀 잘 바꿔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때는 좀 되게 말을 안 듣는 배우. 늘 불만이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결국은 할 거를 다 하거든요. 해달라는 대로 해줄 건데 늘 태클을 한 번은 걸고 꼭 태클을 걸고 그러니까 왜 좋게 안 해주는 아내에서 사실 스트레스도 받았고 근데 그 투닥거리는 재미도 있었는데 초반에는 스트레스가 더 컸어요. 지금이야 좀 선배님이랑 이제 시간을 지나고 이제 친해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되게 좀 어떤 쪽으로 무서운 존재였어가지고 처음 선배님이 이제 이제 아까 장난삼아 태클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저는 사실 좀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그리고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그걸 잘 설명하는 감독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런 말밖에 못하면서 그래서 좀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되게 잘 맞았던. 그리고 나중에는 선배님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제가 그 모니터 헤드폰을 그냥 껴버렸어요. 뭐라고 하든 그냥 그 당신은 말하세요.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모드로 그냥 그런데 그것도 기분 안 나빠하세요. 그냥 혼자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제가 근데 안 듣는 거 봐도 얘기는 하세요. 뒤통수에다든 뭐에다든 얘기는 하시고 들어가셔서 현장 가셔서 그거를 또 제가 그 디렉팅을 드린 대로 해주시니까 뭐 그거에 만족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 어떤 모델을 갖게 됐다고 했을 때 전 좀 많이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는 너무 공개적으로 여기저기서 제가 이제 불안당원에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불안당원으로서 하는 일이 딱히 없거든요. 말만 좀 할 뿐이지.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이제 크고 그해 이제 한국 영화 베스트를 꼽을 때 제가 1위로 꼽았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게 불안당 개봉 후 한 5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실 두 분이 킹메이커라는 작품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아주 공개 전이긴 하지만 이제 길복순이라고 하는 작품도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그 불안당 때 이후에 어떤 그 두 분의 어떤 소통하는 방식이랄까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캐릭터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처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졌을까? 아니면 예전 그대로일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좀 두 분의 관계를 좀 지켜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저는 원래 그 불안당 전부터 그 별명 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내 18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탈 감독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내 18 이게 제 별명 중에 하나였었는데 티격태격 싸웠다기보다 티격태격 많이 했었고요. 불안당 때 킹메이커 때 그게 확연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길복수 때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좀 아쉽기도 해요. 왜? 안 싸우니까 또 애정이 또 떨어진 건가? 근데 그 프롤로그에 저는 출연을 안 하는데 프롤로그 다 찍은 걸 봤었는데 저 현장 편집한 거는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찍어가지고 굳이 내가 제가 뭐 얘기하긴 한다고 해서 무슨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좋은 뭐 방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뭐 하라는 대로 아내 18 안 하고 오케이 하면서 했습니다. 많은 큰 변화죠. 감독님 어떠신가요? 원래 선배님이랑 저는 원래 싸우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나는 근데 선배님은 이제 좀 특히 감독이랑 좀 부딪히면서 현장을
느끼면서 막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안당 때 제가 그만 싸우고 싶다. 나 너무 힘이 든다. 그런데 선배님이 계속 싸움을 걸 거다라고 해서 이 사람 참 성격이 고약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킹메이커 때도 있었고 저는 길복순 때는 좀 놀랐어요. 왜 시비를 안 걸지? 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또 제가 또 처음 해본 전도연 배우님과의 그 어떤 싸움에서 지쳐 있을 저를 생각해서 저를 좀 배려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안 싸우니까 서운해하는 스태프도 있었어요. 부딪혀라. 그 두 분의 관계가 뭔가 제호의 현수 같은 관계인가? 뭐 이런. 아무튼 제가 또 불안당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최근작 중에서는 이제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작품 있잖아요. 거기서 현수 엄마를 또 학부형으로 어떻게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나요? 괜히 좀 불안당의 팬으로서 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킹메이커라는 작품이 이제 두 번째 같이 하신 작품인데 사실 불안당에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왕과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때 이제 그 킹메이커라는 작품 하게 되시면서 약간 좀 연결되는 대사기도 해서 뭔가 저는 두 분의 어떤 운명 같은 만남이 계속 이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 다시 두 번째 작품으로 킹메이커를 만나게 되셨을 때도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저는 킹메이커 변세영 감독이랑 무조건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 그 역할을 하기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캐릭터 이름이 김대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걸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 자꾸 그 김대중과 실명을 썼었거든요. 엄창록. 그래서 엄창록 그분에 대한 일화는 게 전해지어 오는 몇 가지만 있지 구체적인 게 없어서 뭐 잘 좀 상상력까지 막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김대중이라는 그 캐릭터 이름이 붙으니까 이게 자꾸 흉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이제 배역 이름을 바꿔서 했는데 뭐 하면서는 뭐 역시 잘했다 싶기도 하고 또 제가 부탁을 해서 불안당 스텝 그대로 좀 스케줄이 맞으면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우리 미술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아예 스케줄을 안 잡았었고 애매하다고 그래서 아예 안 잡더라고. 그래서 전 스태프들이 다 그대로 와가지고 한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고 또 역시 뭐 느낌 있게 또 역시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그것도. 네, 감독님 어떠셨나요? 저는 뭐 불안당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킹메이커 때 더 놀랐어요. 그 설경구라는 배우에 대해서 저랑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워낙 친하다 보니까는 약간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걸 대표하는 대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가 가끔 동네 아저씨 취급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 아저씨 대충 찍어도 돼요 뭐 이런 이렇게 하다가 선배님이 연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한 모여서 그렇게 구석에서 담배 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되게 과시하고 있다. 확실히 연기할 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킹메이커 보면서는 연기를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우는 이제는 연기를 안 하면서 연기를 그냥 해버리는
그런 경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준에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숨 쉬고 뭐 그냥 대사하고 웃고 이런 게 그냥 그 그러니까 한재호 같은 경우는 좀 맞아 좀 계속 만들었었어요. 여기서 그 특유의 웃음소리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운범을 찍을 때는 진짜로 각만 잡았어요. 그냥 연기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크게 디렉팅을 줬던 적이 몇 군데는 있었는데 거의 없이 그냥 선배님 그 주로 이쪽 시선을 이쪽에다 주세요라고. 왜냐면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늘 놀라면서 찍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술 마시면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이 주변 그 동료 배우들이 부러워했어요 저를. 툭 이렇게 연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또 좋아가지고 저는 우리 그 후배들 뭐 전배수 씨나 김성호 씨 약 올리죠. 나 연기 들었대. 좋네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 자리 어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쭉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불안당 이후에 이제 변성현과 설병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 두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뭐랄까 경신해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자신의 어떤 가능성과 뭐 재능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나가는 그 모습이 저는 더 좋았기 때문에 그 불안당 이후 이제 5년 뒤 이 자리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저는 킹메이커를 보면서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뭐 놀란 것이지만 사실 불안당 이후에 이제 골라준 작품 중에는 이제 자산어보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 사실은 이 자산어보가 개봉했던 그 시기는 뭔가 좀 코로나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직격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경구 배우였던 여러 얘기들을 조금 많이 듣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는 조금 아쉬움 있는 작품이긴 하죠. 하지만 저는 자산어보는 정말 대단한 작품을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당에서 보여줬던 이 제호의 모습과는 또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뭐 사극이라서 그런 보이시기도 하지만 연기한 어떤 스타일이나 패턴까지 완전히 또 대척점에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자산어보만으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특히나 이제 자산어보를 하시면서 이 작품이 나의 그 배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힐링이 됐던 작품이다 라는 말씀도 좀 기억에 남는데요. 좀 그런 게 좀 어떤 의미였을까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산어보요? 예. 자산어보는 그 킹메이커 끝나고 바로 한 작품이에요. 변세영 감독이 그때 칭찬했어요. 잘 부른 것 같다고. 작품 괜찮은 것 같다고. 잘한 것 같다고. 그 영화는 진짜 욕심 없이 예산도 작고 또 배우들도 뭐 그런 개런티에 대한 욕심 없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했던 작품이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정은 씨 집 가거댁 집으로 나온 거기 딱 거기 좀 정상처럼 돼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바다 이렇게 내려보면 그냥 다 부질없고 편안하고 그냥 행복했어요. 연기를 떠나서 그냥 거기 앉아서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태풍 올 때 철수했었는데 저는 집에 안 가고 거기 계속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변정아 씨랑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태풍 보면서 소맥 마시고 태풍 지나가는 거 보고 아무튼 저한테 굉장히 힐링된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킹메이커랑 같이 연달아 또 그 작품이니까 아무튼 그 즈음이 참 좋았어요. 코로나 직전인데 그 촬영할 때는 요새는 또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그 시절 되게 그리워요. 마스크 스태프들도 마스크 안 쓰고 스태프 얼굴을 저는 이름을 다 외우거든요. 이름을 못 외우겠더라고요. 눈만 보고는
그리고 또 마스크 좀 내려준다는 말을 몇 번 했다가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저주저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담배 필 때 보면 다른 놈들이 담배 피우라고 누구? 이름 다 알고 있는데 누구지? 포기했었어요. 코로나 시절에는 이름들을. 그래서 킹메이커 때나 자선호부 때 여러모로 되게 그립고 그래요. 정 감독님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자선호부. 왠지 그 재호라는 인물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되게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사실 킹메이커가 찍기는 먼저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킹메이커 배우 선배님들이랑 보러 갔어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이제 보고 많이 정말 영화가 좋아가지고 많이 놀랐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호 선배님이 거기서도 연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은 의미로 진짜 연기를 안 하시면서 연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고, 그리고 제가 자선하고 보고 제일 또 그 선배님한테 그저께 저희가 술을 한 잔 그 킹메이커 그 DVD 코멘터리를 해야 돼가지고 끝나고 이제 배우들이랑 술을 먹었는데 그 자선호부 얘기 나오고 얘기한 게, 저는 그 한국 영화에서 모든 캐릭터들이 그렇게 다 연기를 잘하는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뭐 물론 주연 배우였던 경고 선배님, 그리고 변희원 씨도 잘했는데 거기 나왔던 조연들 모두 하나하나가 다 너무 빛나고, 육진 선배님,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뭐 이정은 선배님, 그래서 그냥, 그리고 영화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섬의 이야기들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선배님한테 전화해서 촬영은 어떤 분이 하셨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되게 좋게 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그 7편의 작품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작품이라고 하면 저도 물론 좋아하는 작품이긴 하나 그 감시자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조금 저는 약간 의외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혹시 골라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감시자들은 최근 뻔한 책이었었어요. 원작이 있는 작품이긴 한데 그 원작과도 많이 결이 다른 게 또 각색을 해가지고 뭐 경찰인데 감시만 하래요. 잡으면 안 돼. 범인 처음부터 다 오픈했어. 이걸 영화로 해야 되나? 근데 뭐 친한 배우들이 해서 친한 제작자가 해서 했는데 완성되고 그 후시를 하는데 뭐 정우성 씨나 한효주 씨 후시하기 위해서 영화를 다 봤대요. 근데 저는 안 봤거든요. 그리고 후시를 딱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부터 틀어줘요. 근데 저는 안에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한 30분을 봤어요. 근데 밖에서는 안에서 사인 주는 거 기다렸고 저는 그거 넋놓고 보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템포와 리듬으로 이게 영화가 이게 계속 긴장하게 만드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구나 이게, 그런 생각에서 감시자들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상업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감시자들을 뽑았죠. 그리고 변상현 감독님 아까 이제 이 작품들 중에서 이제 박하사탕하고 이제 오아시스에 대한 얘기를 좀 특별히 또 따로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시기면은 이제 변상현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은 흔히 얘기하던 영화 학도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영화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 시기에 그 박하사탕과 오아시스의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는 뭔가 감동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좀 꿈에 이른 일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뭐 매혹 혹은 매력이라 그럴까, 이후에 내가 저 사람과 꼭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영화 학도도 아니었어요. 그 영화 감독에 대한 꿈 같은 게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들
잘못 알고 오해하시는 게 저를 되게 시네키드 보시는데 저는 박하사탕도 비디오로 빌려봤고 오아시스도 TV에서 해줄 때 봤었어요. 저는 극장을 원래 이번에 보세요. 아니요, 둘 다 극장에서 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제가 영화를 이걸 처음 접했을 때의 이야기고 박하사탕이랑 오아시스는 둘 다 제가 이창동 감독님 영화는 다 극장에서 봤었고 근데 그때 그 박하사탕을 보게 된 거는 그때 지금 기자님 기억하시겠지만 약간 되게 이슈였었어요. 이창동 감독님이라는 거장과 그리고 설경구라는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괴물이란 수식어가 많이 붙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타입의 배우의 유형이었고 그래서 보고 좀 소름 돋아 하면서 봤었고 저는 박하사탕보다 오아시스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오아시스 첫 등장 장면에서부터 뭔지 알게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무슨 설명 뭐 이렇게 누군가 와가지고 주저리 설명 안 해줘도 그냥 이 배우 표정 걸음걸이에서 아 얘는 이런 인간이겠구나라고 하고 그래도 물론 그 명배우와 그리고 엄청난 감독님이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얘기 약간 새길로 빠지는데 한마디 드리면 이창동 감독님이 들고선 현장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 모니터 뒤에 앉아 계셨는데 진짜 싫었어요. 한 10분 있다가 가실 줄 알았는데 2시간을 앉아 계시는데 그 뒤도 안 돌아봤어요 저는. 구현 살면 저랑 통화하면서 얼마나 있다 가야 되니? 그래서 1시간? 1시간 좀 짧지 않을까요? 2시간에 있어야 되니 그냥 2시간에 있다 가셔야죠. 그래서 2시간 있어요.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인사만 드리고 모니터 앞에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구 선배님이 이제 이창동 감독님 오셔서 가지고 이제 인사드리러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창동 감독님이 이거 도대체 무슨 영화냐? 이거 길복순이라고 하길래 무슨 시장의 인간 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트는 뭐고? 너는 깡패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킬러 회사 대표라고 선배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 이거야 뭐 지금 찾아봐도 그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근데 킬러 회사 대표 이 세 글자 모두 너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이창동 선생님 뒤에 있는데 제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라고 하는데 또 도현 선배님이 오시더니 제가 킬러고요. 뭐 얘기하는데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거기 제가 자꾸 킬러고요 해도 감독님이 하길래 제가 글로벌 킬러 커버리려고 글로벌 회사라고 하는데 그냥 솔직히 속으로 아 좀 닥쳐요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근데 그때 뭘 찍고 있었냐면은 이렇게 고속으로 제 앞에 유리 파편이 깨지면서 오는 걸 뿌리는 거였는데 이 감독님이 변상현 감독님이 주는 노트가 야 유리를 귀 쪽에다 던져 좀 많이 던져 앞으로 던져 좀만 옆으로 던져 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촬영 현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모였죠. 그래서 첫 마디가 나 쪽팔려 죽겠어. 나 쪽팔려 죽겠어. 찍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야 이거 그만 찍어 창피해 죽겠으니까 찍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드라마를 찍고 있을 때 오셨으면은 그래도 그 까마득한 후배가 일하는 모습 좀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라고 보겠는데 이게 드라마 구간이 아니라 그 굉장히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유리가 깨지는 장면을 찍다 보니까 계속 제가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좀 굵은 요리로 좀 던져 그러는데 그냥 되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가시지라고
가실 때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영혼 없이 뭔지 알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정말 이 자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꽤 지나서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객석으로 이제 질문을 넘길까 합니다.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의 적이기도 하고, 특히 또 강우석 감독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작품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제작자로서도 참여를 하셨으니까요. 근데 특히 이제 공공의 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 이제 강우석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보면 그때 이제 이성재 씨가 연기한 그 사이코패스 캐릭터가 사실 지금이야 이제 한국 영화에 사이코패스가 많지만 진짜 딱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는 되게 본격적인 첫 번째 사이코패스가 등장한 작품이어서 나는 이성재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강철중은 경구야 너만 믿는다 라는 식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가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이제 설경 배우도 어떻게 보면 이미 박하사탕이나 다른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깊숙이 들어온 배우이긴 했으나 상업 영화라고 하는 그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어떤 확고한 이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게 배우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되게 좀 미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 공공의 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의 어떤 정말 이 넓은 스펙트럼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때 이제 공공의 적 당시에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던, 그리고 그 특유의 말투랄까 이런 것까지 정말 어떻게 만드셨던 캐릭터일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근데 그 상업 영화라고 하는 거에서는 저희가 압박이 없이 그냥 오히려 공공의 적은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용의자들 오면 그냥 때리면 되니까. 이문식 씨 오면 때리고, 유해진 씨 오면 또 때리고, 성지효 씨 오면 또 이렇게 까고, 끝나면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살찌라고 또 편하게 찍은 것 같은데, 거기 근데 대사가 문어체였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처럼 하려니까 그런 말투가 나온 것 같아요. 억지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강철중 말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은 되게 저 개인적으로 재밌게 찍었어요. 근데 2, 3는 재미없게 찍었어요. 제가 저를 따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리즈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2, 3 별로 제가 저를 막 어떻게 했나를 막 생각해야 되니까 싫더라고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 준비돼 있죠? 예, 객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마이크. 저기 설경구 특별전 가보자고 들고 계신 분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마이크 전달드려야 돼서요. 네. 아까 배우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에도 불안당 메가토크를 이곳 부천에서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패널분께서 마지막에 불안당은 5년, 10년 넘어서 N년까지도 아마 모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영화제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근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모이는 건 아닌데, 오늘도 이렇게 정말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불안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됐는데, 과연 5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데요. 잘생겼다. 저 촬영할 때도 이렇게 막 벤담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몇 번 물어봤을걸요? 왜 그러시냐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선생님도 공부 선배님이 잘생겨서 뭐예요?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두 번째 줄. 네, 저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미도랑 불안당 보고 팬이 된 지금短編영화 찍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실미도랑 불안당을 너무 감명 있게 봐가지고 설경구 배우님 팬이
상황에 대해서 대사 중에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상황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나중에 10년 뒤, 15년 뒤에 그 진짜 정말 멋진 감독이 돼 있을 테니까 그 상황이 오면 배우님께서 출연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그러면은 저는 배우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서 저기 제일 앞에 계신 분 받을게요. 네, 손 한 번 더 들으세요. 네. 아 죄송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가 자산어부를 엄청 이제 많이 봤는데 자산어부. 아 네네 근데 그 자산어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나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는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인상 깊은 장면은 이정우 씨가 저한테 잘생겼어라. 뭐 인상 깊은 뭐 장면이라기보다는 저는 감독님이 변상현 감독님이 그 섬에 있을 때의 모습들이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배우들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게 막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 그 영화 화면에 이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저희들 이렇게 마음들이. 그래서 저는 그 섬 안에서의 생활이 많아서 그 섬 안에서의 모든 장면들이 저는 그리워요.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그립고 가끔 변요한 씨랑 뭐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숙소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도 그 숙소 너무 막 그립고 그래요. 그러니까 숙소가 화장실 가려면 문을 밖으로 나와서 마당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술 한잔 먹고 자면 미쳐버려요. 무섭고 막. 그때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찾을 때였거든요. 밖에 비는 내리지 화장실 가야 되지 미치겠더라고요. 저 혼자 잤었거든요. 다른 스태프들이랑 좀 떨어져서. 근데 그 순간마저도 그리울 정도로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한테. 잘생긴 비결은 구체적인 비결을 여쭤보십니다. 변상현입니다. 네, 또 그럼 다음 분 받겠습니다. 이건 조금 뒤쪽으로 가볼게요. 저기 노란색 옷 입으신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한 분께서는 영화를 연기하는 입장이고 한 분께서는 영화를 찍는 입장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영화를 찍는 것도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영화라는 것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영화라는 무엇인지. 연기란 무엇인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참 난감했었는데 영화란 무엇인가도 저한테 좀 난감하네요.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역 배우가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제가 난감해가지고 왜 알려고 하냐. 그래서 그게 지금 요새 그 고민에 빠져있다 그래서 빨리 고민해서 벗어나라. 나도 모른다. 그런 얘기 해줬는데 글쎄 저도 영화가 뭔지 모르고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면 제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시부해질 것 같고 막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자연인인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감독님?
저도 이렇게 심오한 대답은 못 드리겠고 그냥 제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직업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실 가끔 영화를 찍는다고 그러면은 뭔가 와 그 좀 사실 그 여러 직업군 중에서 그 많은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직업군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간혹 이제 굉장한 아티스트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 정도까지의 생각은 없고 그냥 제 직업 그리고 밥 먹고 우리 집이 굴러갈 수 있는 수단. 변성현 감독은 제가 불안당부터 길복선까지 연달아 계속 하고 있는데 촬영할 때만 그러니까 준비부터 작품이 딱 이제 크랭킹 결정되고 이제 준비 프리 단계부터 이제 그 마지막 그 완성까지 후반전까지 뭐 많은 감독들이 그렇겠지만 이 사람은 좀 미친 사람처럼 집중하거든요. 그걸 옆에서 보면은 와, 좀 미친놈 같다는 그럴 정도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보면은 운전면허증도 없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여기에만 미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네, 면허증이 없는 제 TMI. 네, 또 이어들을 놓겠습니다. 여기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네, 감독님, 배우님, 팬님, 저는 박시우라고 합니다. 혹시 촬영장 불안당 현장에서 배우님, 임시완 배우님에게 사랑에 빠질 뻔한 순간이 있었나요? 어떻게 기억해보고 저는 매 순간 사랑에 빠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 현수를 만난 이후부터 감독님과 그 촬영 전부터 이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멜로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영화는 멜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임시완 씨를 만난 순간부터 하트 뿅뿅 돼가지고 운명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널 위해 내가 너를 못 죽여도 난 죽어줄 수 있다. 네, 좋네요. 물어보겠습니다. 웬일이야. 제일 끝에 계신 어떻게 잠시만요. 잘생긴 아저씨가 지금 손이 지금 손에 지금 전화 오는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일단 제가 이제 갓 성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이 막 야 나이야 너는 성인 되면은 뭐 할 거야? 야 너 이제 풀리는데 뭐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하게 나는 집에 처박혀서 불안당 볼 거야. 성인들 기념으로 불안당 볼 거야. 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불안당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배우님의 작품도 다른 여러 가지도 되게 킹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영화관에서도 봤고 많이 봤는데 근데 항상 한결같이 수트핏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결같이 저희 엄마가 75년생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7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액션씬을 잘 소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트핏도 너무 이렇게 잘 하시고 지금 좀 두서없긴 한데 네. 질문 얘기인가요? 그거는 사실 불안당을 하면서 옛날에 역도사 찍을 때 한번 맞춤 옷을
양복을 입었었고 그 전까지는 맞춤 옷을 입을 캐릭터가 별로 없었었어요. 제가 이미 구겨져 있기 때문에 그 구겨진 옷을 입었고 오아시스나 박하스탕처럼 그냥 치렁치렁한 옷을 또 공공의 쪽에서 입었었고 해서 그런 옷을 입을 기회가 별로 없었었는데 변상현 감독님이 그런 거에서 되게 민감하세요. 딱 어떤 선, 각을 그래서 불안당 때 처음으로 좋은 양복점 가가지고 이태리에서 유학 갔다 온 분은 진짜 제 몸에 딱 맞게 허리 라인 이 몇 미리까지 다 계산하면서 디테일하게 그래서 저를 좀 돋보이게 한 거지 제가 몸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옷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의상 도움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제 바로 정면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이번에 불안당이라는 영화를 제가 사실 액션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보고 있었다가 처음 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엄청 놀랐던 거는 제가 알던 임시완 배우님 이미지가 약간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진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이었다면 캐스팅할 때 그 배우님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어떤 걸 계기로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저도 그런 눈을 갖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그때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어떤 믿음이 있는 게 이 배우는 여기에 안 어울려 이런 게 다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어디다 갖다 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뽑아내는 게 감독의 몫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완 씨 얘기했었을 때 그 느와를 할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했고 그리고 근데 이거 감독의 몫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뭐를 크게 한 건 없었어요. 아까 전자에 가까웠어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그냥 이게 되는 건 보면은 어떻게 제가 이제 감히 평가를 하자면은 좀 교육 안 받은 천재 느낌이 있어요. 시완 씨를 보면은 늘 어떻게 그리고 본인이 무슨 표정을 짓는지도 모르고 연기를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저도 이제 불안당이라는 영화를 안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 마지막에 제호의 입을 막으면서 일어설 때 제가 울지 말아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붉은 눈물 한 방울이 흐르잖아요. 근데 시원 씨 왜 울었어요? 여기서는 진짜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본인은 운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제호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난 거냐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어떤 연기에 천재가 있다면은 이런 사람이 천재일 수도 있겠다. 어떤 머리나 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어떻게 했는지도 몰랐던 그래서 그냥 제가 보았던 눈이 좋았던 게 아니라 시완 씨가 좋았던 배우고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감독이었어요. 혹시 설 배우님도 덧붙이시면 임시완 씨요? 저는 임시완 씨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런 감정이 나오게 만드는 거는 결국 상대 배우한테 나오는 에너지거든요. 임시완 씨가 이렇게 안 받아주고 못 받아주고 자기 것만 하고 그랬으면은 교감이 없이 저는 배우끼리는 되게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기로서의 소통도 그렇지만 또 교감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인터뷰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배우였다고. 제가 제호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는 아니지만 이게 뭐가 이렇게 계속 교감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배우죠. 예. 기상선언 꼭 보십시오. 설경 특별전이니까 그 선배님 말씀하신 거에서 경구 선배 칭찬 한 마디만 더 하면은 저에 대한 칭찬은 되게 인색한 사람이에요. 방금 얘기한 거에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시현 씨를 엄청 아까 시현 씨가 제가 그 천재 본능적이고 천재기가 있는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경고 선배님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면은 경고 선배님도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하는 연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재미없어하고. 그래서 사실은 초반 테이크가 되게 좋은 배우여서, 근데 시환 씨도 초반 테이크가 좋은 배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 돼요. 감독은 둘 중에 한 명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반 테이크가, 그러니까 제호를 먼저 찍으면은 설경구에 더 좋은 연기가 나오고, 임시완을 먼저 찍으면은 현수에 더 좋은 연기가 나오는데, 제가 경고 선배님, 근데 이게 보통 현장에 있으면은 선배님들 먼저 맞추게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선배님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결정하기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시환 씨 먼저 찍게 하라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로 찍으면서 느꼈는데, 경고 선배님 먼저 찍었으면 제호에 더 좋은 표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시환 씨를 맞춰주다 보니까 그걸 또 본인이 카메라에 나오지 않는데 시환 씨 연기를 에너지를 주려고 그걸 진짜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작 본인이 찍을 때는 조금 에너지가 살짝 떨어지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선배였다고 뭐 이 정도 칭찬을 하고 특별전이니까. 이 자리에서 이 자리라고 해서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술 먹으면 가끔 이렇게 저한테 호의적인 얘기 해주고 했었어요.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네, 사실 이럴 때는 너무 시간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사실 저도 이제 포함되지 않은 작품 중에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은 사실 설경구 배우가 되게 드물게 정말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나온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동수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잠깐 제가 딴 얘기하면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모션 상품이 그 우산에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둥그렇게 써 있는 우산이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그거를 쓰고 바꿔 나갔어 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작품 굉장히 좋고요. 오늘 그래도 두 분 떠나 보내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 시간은 설경구 특별전 시간인데, 부천영화제 일정은 오늘로 이 자리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또 같이 만나 뵙고 또 이야기하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언제 또 보죠? 뭐 별날이 있을 겁니다. 조심히 잘 지내시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설경구 특별전에 불안당으로 이제 토크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의아하지만 영광이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조심히 잘 들어가십시오. 그래도 저는 오늘 이 감동적인 명언을 하나 이렇게 남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내가 제목을 잘못했구나라는 후회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해주셨죠. 영화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이 저는 계속 약간 귓가에 맴도는 그런 얘기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와, 겁나 생겼어. 세상에. 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